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휴장 이후 열린 미증시는 약보합으로 좀 마쳤습니다. 의사록에서 드러난 연준은 여전히 긴축의 의지를 불태웠기 때문인데요. 더불어서 주 후반에 조금 소음이, 노이즈가 나올 수 있는 미중 간의 갈등 요인 때문에 약간의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졌다, 이렇게 해석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요 지표 그리고 이벤트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달러화 지수와 달러화 지수의 변화율, 즉 전년 대비 증가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이렇게 빨간 좀 점선으로 표시를 해놓은 부분까지가 현재 확정된 그래프이고, 여기는 이제 올해의 평균 달러화 지수를 그려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첫 번째, 지난 9월부터 가파르게 10%의 조정이 나오면서 전 세계 위험 자산이 상승에 큰 모멘텀을 제공한 게 달러화 지수였습니다. 달러화가 하락을 해야 원달러 환율도 안정을 찾고 외국인도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달러화가 하락한 그 기저에는 이 피벗에 대한 기대가 많았습니다. 이때 울트라 달러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피벗에 대한 기대가 많으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피벗까지 왔다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피벗에 대한 기대, 여기서의 피벗은 또 금리 인하까지 바라보는 시장의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은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간밤에 FOMC 의사록 6월께 나왔는데, 하반기 금리 인하는 사실 물 건너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되려 한 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이 진행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달러화가 더 내려갈 여지가 있겠냐라는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달러화가 더 내려가지 않는다면 시장이 더 힘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퀘스천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전년 대비 증가율을 제가 같이 그려놨어요. 보시면 지금의 수준만 유지하더라도 더 강한 긴축이 아니라 지금의 수준만 유지해준다면 이 3분기까지는 그래도 이 옅은 파란 선이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 모멘텀. 왜냐하면 작년 3분기가 워낙 강한 달러화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반대 방향으로는 또 하방의 압력, 전년 대비 모멘텀은 내려간다는 부분을 기억해 보시면 괜찮은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냐 하면 다음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보통 글로벌 유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의 차트가 제가 파란 선으로 그려놨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지수는요, 대부분의 위험 자산의 선호 현상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입니다. 유동성 지표가 우리나라 수출에 3개월 정도 선행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글로벌 유동성을 보시면 빨간 선, 달러화의 전년 대비 증가율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뒤집어 놓으면 아예 동일한 차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3분기까지 달러화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하락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하락한다면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게 무슨 산수 같은 확인된 정답인데 누구나 모르냐 하겠지만, 이 전년 대비 증가율이 내려갈 때 글로벌 유동성이 올라가는 그 역할을 해주는 국가 내지는 섹터가 있다면 좀 더 설득력이 높아지는 거죠. 이 글로벌 유동성이 전 세계 100조 달러 정도 됩니다. 12개국의 M2 통화량을 합산하면 100조 달러 되는데, 그중에 39조 달러가 중국이라는 거죠. 미국은 20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보다 M2가 중국이 2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중국을 그렇게 좋아해서가 아니라 중국의 경기가 워낙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니까 정부에서 돈을 풀어내서 지출을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의 얘기를 드리는데, 분위기는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글로벌 유동성이 40%가 중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도 내렸고 여러 가지 정부 지출을 통한 수출 그리고 성장 모멘텀을 가져간다면 조금 더 유동성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 주는 아이디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려드렸던 글로벌 유동성 차트가 녹색이고요. 이 검은색으로 표현해 드렸고, 녹색은 우리나라의 PBR 밸류에이션입니다.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유동성 차트하고 밸류에이션 차트는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곧 수요이고, 수요가 우리나라에는 수출 모멘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출 증가를 그리면 또 그대로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 유동성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 수출이 더 잘 될 수 있는 거고 수출이 잘 되면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딱 1배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 1배 이상을 가려면 결국 유동성이 늘어나야 되고 유동성이 늘어나려면 연준이 여기서 더 강한 시장이 예상하는 7월까지의 금리 인상이 아니라 더 강한 인상이 나오면 안 되고 그 부분은 아마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중국이 좀 올라와 줘야 된다. 이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유동성 지수만 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중간에 보여드렸던 유동성 차트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달러화가 좀 지금 수준에서 안정을 찾아줘야 되고 그 유동성을 보강해 줄 수 있는 국가가 중국 39조니까 그럼 중국이 좀 올라와 준다면 우리나라 PBR 1배가 올라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동안에는 피벗으로 인해서 유동성 증가율이 올라온 부분, 미국의 역할이 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업종들이 좋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는 더 올라서기 위해서는 미국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글로벌 경제 수요의 대상자인 중국이 좀 올라와주는 그림이 보인다면 아마도 3분기 7, 8월은 중국의 힘으로 인해서 중국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 유동성 효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달러화는 횡보 국면에 유지되고 있다. 다만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 증가율이 다소 상방의 압력을 띌 가능성이 높다. 그 중심에 중국이 좀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1배에 조금 머물고 있지만 유동성 증가율이 올라간다면 밸류에이션도 조금 더 상방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